지금 워싱턴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한화오션이 미국에서 철수한다. 단 한 줄의 발표에 펜타곤, 월스트리트, CNN이 동시에 들끓었죠. 100년 넘게 외국 기업을 거부해온 미국 조선업이 마침내 한국을 밀어냈다며 그들은 승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단 72시간 후 그 미소는 공포로 바뀌었습니다. 철수를 선언한 그 기업이 왜 새벽마다 거대한 크레인을 들여오고 수천억 원 규모의 장비를 주문했을까요? 그리고 그날 밤 펜타곤 전략회의에선 기이한 보고서 한 장이 올라왔습니다. 한국은 철수하지 않는다. 오히려 이 나라의 심장부로 들어오고 있다. 100년 동안 단 한 번도 깨지지 않았던 미국 조선법을 한국이 지혜로 뚫어낸 순간이었습니다. 지금부터 세계 최강국을 뒤흔든 대한민국의 완벽한 역전 시나리오, 그 숨겨진 작전을 공개합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2025년 9월이었습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 펜타곤의 핵심 브리핑룸 안은 무겁고 건조한 공기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미 해군 출신으로 현재 국방부의 외부 자문관으로 활동하는 전략 경제 분석가 엘리나 로엘 박사입니다. 워싱턴이 신뢰하는 냉철한 전문가였죠. 저는 데이터를 믿고 분석을 따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날 국방부 전략국의 간부들은 아주 중대한 발표를 했습니다. 바로 한화오션, 한국의 거대 해양 그룹이 미국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철수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브리핑룸에 모인 수많은 기자들과 전문가들은 당연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죠. 그들의 시선에는 결국 한국은 한계가 있다는 조소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의 의부사버지는 일본계였고 어릴 때부터 제게 한국 기술은 모방에 불과하다고 늘 말했습니다. 그 편견은 저의 무의식 깊숙한 곳에 자리 잡아 한국은 언젠가 미국 기술의 장벽 앞에서 좌절할 것이라고 저는 은연중에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철수 발표를 들었을 때 제 머릿속에서는 예상된 수순이라는 논리가 빠르게 작동했습니다. 하지만 제 논리가 아닌 저의 직감이 이상한 불안감을 보내왔습니다. 기자들은 한국의 성급한 투자 실패라며 비웃었죠. 간부들은 마치 교과서를 읽듯이 철수 계획을 매끄럽게 설명했습니다. 그 완벽하게 짜인 시나리오가 저의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들었습니다. 너무 깔끔하게 포기한다는 것이 오히려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과거 해군 시절 한국 해군 장교들과 합동훈련을 했던 기억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그들은 말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저 맡은 임무를 조용히 결과로 증명하는 한국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조용하지만 집요한 실력은 저에게 작은 혼란을 주었었죠.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쉽게 물러날 리가 없다는 생각이 제 안에서 솟아났습니다. 모두가 한국은 무너졌다라고 단정하고 안도감을 느낄 때 저는 그들 속에서 홀로 불편한 직감을 느꼈습니다. 철수라는 발표는 너무 완벽했습니다. 그 완벽함은 오히려 거대한 무언가를 숨기기 위한 거짓 시나리오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이 사건이 단순한 경제적 실패가 아니라 제가 가진 지적 오만을 시험하는 거대한 무대임을 예감했습니다. 워싱턴의 오만한 착각 속에서 저는 이 이상한 불안감의 실체를 파고들기로 결심했습니다. 제 냉철한 분석가의 자존심이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국은 과연 이대로 무너졌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확신했습니다. 무언가 숨겨진 이야기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말이죠. 펜타곤의 브리핑은 계속되었습니다. 국방부 전략국의 간부들은 1단계 인력 감축, 2단계 생산 축소, 3단계 시설 매각이라는 단계별 철수 절차를 제시했습니다. 너무나 교과서적이고 논리적인 과정이었습니다. 모두가 고개를 끄덕일 만한 매끄러운 발표였죠. 그들의 발표는 청중에게 한국은 질서정연하게 퇴장하고 있다는 확신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이 제시한 숫자 뒤에 숨겨진 진실을 찾아야 했습니다. 저는 국방부 전략실 산하 민간연구팀 오션시프트의 수석 자문관이었고 자료 접근 권한을 이용해 한화오션과 관련된 내부 자료들을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발견한 첫 번째 자료는 저를 깜짝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공식적인 철수 발표가 있기 단 하루 전에 한국 본사에서 4천억 원대에 달하는 최신 장비 발주가 필라델피아 조선소로 이루어진 기록을 발견했거든요. 철수 직전에 4천억 원을 투자한다. 이 사실은 모든 논리를 무너뜨리는 충격이었습니다.
장비를 팔고 나가는 것이 상식인데 오히려 가장 비싼 핵심 장비를 들여오는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저는 금융 자료도 확인했습니다. 철수 발표 직후 하나오션의 주가는 폭락하지 않고 오히려 급등한 상태였습니다. 기업이 생산 기지를 포기하는데 주가가 오르는 것은 전략 경제학 교과서에는 존재하지 않는 현상입니다. 저는 모니터를 보며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교과서가 아니야. 이건 정교하게 짜인 연극이야. 발표 내용이 너무나 매끄럽고 완벽해서 그 이면에 숨겨진 의도를 더 깊이 파고들어야 한다고 저는 확신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정답 같은 발표가 오히려 진실을 가리는 불안한 미소였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아 눈을 감았습니다. 한국인들이 평소 보여주었던 조용하고 실력 있는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들은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언제나 결과로 말하는 사람들이었죠. 철수 발표는 그들이 원하는 최종 결과를 얻기 위한 하나의 장막일 뿐이라고 저는 직감했습니다. 이 놀라운 반전의 씨앗이 워싱턴의 오만한 착각 속에서 지금 막 싹트고 있는 것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냉철한 전문가인 제가 가진 데이터에 대한 집착이 이 사건의 실마리를 풀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즉시 결정을 내렸습니다. 서류상의 숫자만으로는 이 연극의 진실을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직접 현장으로 가야 했습니다. 필라델피아 조선소에 꺼지지 않는 불빛을 제 두 눈으로 확인해야만 이 모든 의심을 확신으로 바꿀 수 있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워싱턴의 오판에 속아 넘어가지 않은 저의 공정한 정의감과 지적 능력에 저는 묘한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저는 곧바로 필라델피아로 향했습니다. 워싱턴에서 내려다보는 차가운 데이터와 현장의 뜨거운 현실은 완전히 다를 것이라고 저는 믿었습니다. 하지만 도착 직전까지도 혹시 내가 틀렸을까 하는 불안감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늦은 밤 필라델피아 조선소 인근에 도착했습니다. 밤의 도시 필라델피아는 차분하고 어두웠습니다. 하지만 조선소의 하나오션 구역만은 마치 섬처럼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철수했다고 말했던 그 장소는 유령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활력이 넘치는 거대한 용광로와 같았습니다. 저는 현장에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수많은 작업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죠. 새로 들어온 거대한 크레인이 이미 제자리를 잡고 웅장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조선소 내부에서는 용접 불꽃이 끊임없이 터져나왔고 쇠를 깎는 굉음이 밤하늘을 가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안전모를 쓰고 작업장 안으로 조심스럽게 들어섰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한국에서 막 도착한 듯 보이는 기술자들이 미국 근로자들에게 시운전 교육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표정에는 철수 기업의 직원들이 가질 수 없는 확신과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잠시 멈춰 서서 한 용접공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철수 발표 때문에 걱정이 많으시겠어요. 그러자 그 용접공은 저를 보며 해맑게 웃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땀과 기름때가 묻어 있었지만 그 미소는 진실했습니다. 그는 대답했습니다. 철수요. 농담이시죠. 오히려 인원이 2배로 늘었는데요. 한국에서 숙련된 기술자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온몸에 전율을 느꼈습니다. 워싱턴의 모든 간부들과 언론이 속고 있었습니다. 아니, 그들은 스스로 속기를 선택한 것입니다. 눈앞의 현실은 그들의 오만한 예측을 정면으로 부수고 있었습니다. 말로는 철수였지만 눈앞의 현실은 명백한 확장인 것입니다. 이 불 꺼지지 않는 조선소의 모습이야말로 한국인의 근성과 집요한 장인 정신을 상징하는 장면이 아니겠어요. 저는 어린 시절 의붓아버지에게 들었던 한국 기술은 모방일 뿐이라는 편견이 얼마나 얄팍한 것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말이 아닌 이 밤샘 작업과 용접 불꽃이라는 결과로 자신들의 능력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이곳 필라델피아의 불빛 속에서 저는 한국이 단지 모방하는 나라가 아니라 미래를 설계하는 나라임을 깨달았습니다. 저의 불안감은 이제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얻은 확신을 가지고 저는 워싱턴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저의 임무는 이 확장이라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법적 근거와 숨겨진 숫자를 찾아내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이 이토록 대담하게 움직일 수 있었던 전략의 핵심을 파악해야만 했습니다. 저는 다시 SEC증권 거래위원회에
모든 자료와 계약서를 밤새도록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자료들은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복잡한 금융 용어와 법률 조항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의 눈은 오로지 철수라는 단어와 상충되는 내용만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저는 해답의 조각을 찾아냈습니다. 하나오션이 미국 현지 법인에 추가 투자 70억 달러를 약속하는 조항을 발견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투자금이 아니었습니다. 대규모 확장을 위한 실탄이었습니다. 하지만 70억 달러의 투자가 철수쇼를 정당화할 수는 없었습니다. 왜 그들은 철수라는 가면을 썼을까요? 저는 해양 안보 분야에서 오랜 경력을 가진 노 해양정책 자문관 리처드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는 미국 조선업계의 산증인이었죠. 저는 그에게 제가 찾은 모든 정보를 말했습니다. 리처드는 한참 동안 침묵을 지키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엘리나, 자네 존스법의 재선적 조항을 들어봤나? 존스법은 100년 가까이 미국 선박의 건조와 운항을 보호해온 강력한 장벽이었습니다. 미국의 배는 미국에서 만들고 미국인이 소유해야 한다는 법이었죠. 리처드는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하나오션이 그 법의 틈을 찾아낸 거야. 배의 80%를 한국의 압도적인 기술력으로 완성해서 가져오고 나머지 20%의 최종 마감 작업만 이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진행하는 거지. 그렇게 되면 법적으로는 미국산 선박으로 등록되는 거야. 저는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회피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100년 동안 누구도 깨지 못한 법의 성벽 안에서 가장 합법적이고 지혜로운 방식으로 길을 찾아낸 한국의 전략이었습니다. 한국은 룰을 깨지 않았습니다. 룰을 존중하면서도 룰이 허용한 가장 효율적인 지점을 찔렀습니다. 저의 의붓아버지가 말했던 모방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이것은 창의적인 지혜와 정의로운 두뇌 전쟁의 승리였습니다. 한국은 70억 달러의 투자를 통해 미국 현지 고용을 창출하고 미국 법을 지키면서도 자신들의 뛰어난 기술을 최대한 활용하는 윈윈 전략을 설계한 것입니다. 저는 이 숨겨진 조항을 발견하며 한국인의 비상한 머리와 치밀한 전략에 다시 한번 감탄했습니다. 며칠 후 펜타곤에는 긴급 브리핑이 소집되었습니다. 조선소 현장에서 흘러나오는 정보와 월스트리트의 수상한 주가 움직임 때문에 워싱턴 전체가 혼란에 빠졌습니다. 브리핑룸 안은 이전의 여유와 오만이 사라진 채 무거운 침묵과 불안감으로 가득했습니다. 국방부 실장이 단상에 섰습니다. 그는 식은땀을 흘리며 말을 더듬었습니다. CIA 분석 결과에 따르면 하나오션의 최근 움직임은 단순한 철수가 아니라 전략적 확장으로 재분석됩니다. 그 말은 워싱턴의 모든 이들이 수주간 믿어왔던 공식 입장을 스스로 뒤집는 백기 선언과 같았습니다. 모두가 웅성거렸습니다. CIA의 오판은 곧 국방부 전략국의 오판이었고 이것은 미국의 지적 우위를 상징하는 워싱턴의 자존심에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 순간 저는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제 심장은 빠르게 뛰었지만 목소리는 냉철하고 단호했습니다. 실장님, 그렇다면 혹시 존스법의 재선적 조항은 검토하셨습니까? 제가 그 한 문장을 내뱉는 순간 회의실 안은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실장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와 그의 팀원들은 그 법적 조항의 존재 자체를 알지 못했거나 그 중요성을 완전히 무시했던 것이 분명했습니다. 제 질문은 미국의 오판이 얼마나 깊고 심각했는지, 그리고 한국의 전략이 얼마나 치밀했는지를 단번에 폭로하는 결정타였습니다. 미국은 덩치와 힘으로만 움직였습니다. 반면 한국은 두뇌와 법적 지혜로 움직였습니다. 냉정한 지식 싸움에서 한국이 압도적으로 승리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아 제 감정을 억눌렀습니다. 제가 이 모든 사실을 파헤칠 수 있었던 것은 한국에 대한 저의 오만한 편견을 깨고 진실을 파헤치려는 정의감 때문이었습니다. 저의 해군 시절 경험이 저에게 한국인은 조용히 결과를 만든다는 교훈을 주었고 그 교훈이 저를 여기까지 이끌었습니다. 며칠 전 한국은 무너졌다고 비웃던 사람들이 지금은 당황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는 모습을 보니 저는 짜릿한 카타르시스를 느꼈습니다. 한국의 머리싸움에 미국이 제대로 당한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 워싱턴은 깨달아야 했습니다. 한국은 단지 기술을 파는 나라가 아니라 미래를 설계하는 지혜를 가진 나라라는 것을 말입니다.
며칠 뒤 뉴욕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는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하나오션의 CEO 김대영이 단상에 서는 자리였습니다. 모든 언론과 워싱턴의 전문가들은 그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올지 긴장하며 지켜보았습니다. 김대영 CEO는 흔들림 없이 차분했습니다. 그는 복잡한 변명 대신 오직 숫자와 논리로 말했습니다. 그는 깊은 미소를 지으며 선언했습니다. 우리는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철수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철수를 검토한 것이 아니라 미국 조선업의 르네상스를 준비했습니다. 기자들이 술렁였습니다. 이어진 그의 발표 내용은 그야말로 완벽한 반전 시나리오였습니다. 김대영 CEO는 70억 달러의 추가 투자 계획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그는 이 돈이 필라델피아 지역에 1,200명의 현지 고용을 창출하고 미국의 오랜 해양 산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워싱턴을 속이려 했던 재선적 조항 활용 전략에 대해서도 숨김없이 밝혔습니다. 우리는 미국 법을 존중합니다. 그리고 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한국의 정밀 기술과 미국의 숙련된 마감 기술을 결합하여 가장 효율적이고 경쟁력 있는 메이드 인 아메리카 선박을 만들 것입니다. 저는 TV 화면을 보면서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한국은 일방적인 승리를 취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전략이 미국에게도 이익이 되도록 설계했습니다. 기자들은 더 이상 그를 비난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질문은 곧 감탄으로 바뀌었습니다. 불가능하다고 했던 것을 한국이 가능하게 만들었다. 이것이야말로 결과로 보여주는 한국식 방식이 아니겠어요? 말이 아니라 돈과 고용 창출이라는 실질적인 이익으로 미국을 설득한 것입니다. 저는 김대영 CEO의 차분한 얼굴에서 한국이 가진 전략적 지혜의 깊이를 보았습니다. 철수라는 카드를 던져 경쟁자들을 안심시키고 그 사이에 가장 중요한 투자를 진행하고 법적 기반을 다진 것입니다. 저는 저의 과거 편견을 완전히 벗어던졌습니다. 한국은 단지 기술이 빠르고 강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현명하고 치밀하게 준비하는 나라였습니다. 이 뉴욕의 기자회견은 한국 기업의 승리였을 뿐만 아니라 워싱턴의 오만을 깨트린 정의로운 선언이었습니다. 김대영 CEO의 기자회견 이후 상황은 완전히 역전되었습니다. 마치 거대한 파트너십의 도미노가 쓰러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오션과 손잡기 위해 미국의 주요 해양 기업들이 줄을 서기 시작했습니다. 알래스카 마린, 텍사스 이스턴 등 미국의 지역 해운사들이 한국과의 협력을 공식화했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기술력과 필라델피아의 새로운 생산 라인을 활용하여 노후 선박을 교체하고 해양 운송의 효율을 높이려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한국이 설계한 재선적 조항의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가장 놀라웠던 것은 미국 방산 조선소인 제너럴 다이내믹스마저 한국과 기술 협력을 위한 의향서를 교환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미국의 국방산업까지 한국의 기술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미 해군의 반응도 달라졌습니다. 불과 한 달 전 한국의 철수 소식에 안도했던 미 해군 수뇌부는 이제 정반대의 발표를 했습니다. 하나오션의 재선적 방식으로 만든 함정 역시 미 해군의 공식 채택 기준에 부합합니다. 그들의 기술력이 법적 기준을 뛰어넘어 실질적인 품질로 인정을 받은 것입니다. 저는 이 모든 과정을 워싱턴에서 지켜보았습니다. 한 달 전 한국은 실패했다고 비웃던 국방부와 기자들이 이제는 직접 브리핑룸에 서서 한국과의 파트너십을 칭찬하며 박수를 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권선징악의 통쾌한 인과응보가 아닐까요? 오만했던 자들이 스스로 진정한 강자에게 고개를 숙이는 장면이었습니다. 엘리나 로웰인 저는 이제 완전히 확신했습니다. 한국은 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미래를 함께 만드는 동맹이었습니다. 그들의 기술력은 경쟁 상대를 파괴하는 데 쓰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파트너의 성장을 돕고 미국의 법과 산업을 존중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결국 이 모든 지적 싸움에서 진정한 강자는 한국이었습니다. 한국은 기술력뿐만 아니라 함께 번영하고자 하는 따뜻한 품격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저는 다시 필라델피아 조선소를 찾았습니다. 이제 그곳은 하나오션과 미국 기술자들이 함께 일하는 협력의 상징이 되어 있었습니다. 조선소 내부에는 새로운 교육장이 마련되어 있었고
한국에서 온 숙련된 기술자들이 미국 근로자들에게 용접 기술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쪽에서 용접 작업을 지켜보았습니다. 한국 기술자가 완성한 용접선은 마치 예술 작품처럼 곱고 매끄러웠습니다. 그 정밀도는 제가 미 해군에서 수년간 봐왔던 어떤 작업보다도 뛰어났습니다. 단순히 배를 만드는 기술이 아니라 그들의 집념과 완벽주의가 빚어낸 결과였습니다. 마침 조선소를 방문했던 상무부 장관이 그 용접선을 보고 감탄했습니다. 이 정밀도라면 우리 군함 건조도 이곳에 맡기고 싶군요. 이제 미국 정부까지 한국의 기술력을 공식적으로 신뢰하고 있습니다. 그때 김대영 CEO가 저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승자의 오만함이 전혀 없었습니다. 엘리나 박사님, 한국은 적을 이기려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함께 성장하려는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최고의 기술은 이웃과 함께 나누고 그들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드는 데 사용되어야 한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의 말은 제가 워싱턴에서 배웠던 문자는 권력의 도구라는 차가운 시각을 완전히 녹여버렸습니다. 제가 존경했던 것은 그들의 기술이었지만 제가 진정으로 사랑하게 된 것은 그들의 지혜와 철학이었습니다. 저는 유럽 본부로 돌아갔고 펜타곤 브리핑룸에서 저의 새로운 분석을 발표했습니다. 저는 단상에 서서 모든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적이 아니라 미래를 함께 만드는 동맹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저의 과거 편견은 깨졌습니다. 한국은 단지 기술이 강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힘은 지혜였습니다. 그들은 상대를 이겨서 빼앗으려 하지 않고 함께 성장하여 친구로 만드는 품격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한국에서 배운 가장 위대한 교훈입니다. 한국은 단지 빠른 나라가 아니라 현명한 나라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분에게 큰 자부심을 선사했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감동후라이드 구독해주시고 좋아요와 알람도 꼭 눌러주세요. 저희는 내일 더 감동적인 한국의 이야기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